컨보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네트워크는 구성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을 받고 X라는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쭉 보내서 우리가 포워드넷이라고 그냥 제가 불렀죠. 이렇게 해서 어떤 출력을 내는 네트워크를 생성할 수 있는데 쉽게 구성하실 수가 있죠. 이런 건 이걸 이제 포워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전체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fully connected 네트워크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간단한 것도 할 수가 있겠지만 또 이런 네트워크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입력을 여러 개로 나눕니다. 어떤 형태로. 그런 다음에 이것을 또 어떤 방법을 써서 하나로 합치고 또 이것을 앞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죠. 이런 형태의 네트워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컨보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슬라이드는 대부분 여기 수업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컨보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고양이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양이에게 어떤 형태의 그림을 보여줬더니 이 그림을 읽어드리는 뉴런들이 동시에 다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그림 또 어떤 부분의 그림들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분, 이 부분에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는 어떤 형태의 뉴런들이 있었고 또 이 부분의 이미지만 또 바라보는 형태의 뉴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어떻게 보면 나누어 받는 것인데 여기에 착안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 컨보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의 아이디어였고 또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이미지가 있게 되면 이 이미지를 어떻게 자르게 됩니다. 잘라서 이것을 이렇게 각각의 입력으로 넘기게 되는데 이 층을 컨보루셔널 레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네트워크 이름이 컨보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렐루라는 이 함수를 중간에 넣을 수가 있겠죠. 렐루 층을 넣고 또 컨보루션을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풀링이라는 것을 또 중간에 한 번씩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구성하실 수 있는 이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를 구성해서 최종적인 어떤 우리가 레이블링을 하고 싶다. 이게 그림이 차인가 이런 것들을 레이블링하는 10개의 소프트맥스 클래시파이어를 뒤에다가 붙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한 레이어부터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게 되겠죠.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자, 이미지의 크기가 32x32고 칼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색상의 RGB 형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미지 또는 이런 형태의 벡터라고 보시면 되겠죠.가 주어졌습니다. 고양이 실험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전체 이미지를 하나의 입력으로 받지 않고 이미지의 일부분만 내가 우선 처리하고 싶습니다. 처리한다는 것을 여기서는 필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필터라는 개념이 이해하고 또 설명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서 5 곱하기 5 그리고 색깔은 항상 한 번에 같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은 항상 같은 값이고 이 필터의 사이즈는 필터의 크기는 여러분들이 정의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한꺼번에 얼마만큼 보고 싶은지 자, 여기에서는 5x5로 우리가 필터 사이즈를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필터는 여기 5x5에 해당되는 이 값들만 읽어드릴 것입니다. 이 읽어드려서 이 필터가 하는 일은 뭐냐? 이 필터는 궁극적으로 한 값을 만들어냅니다. 즉, 여기 5x5 이 값을 x라고 합시다. 5x5 요 값만, 전체가 아니라 요 값만 x라고 했을 때 이 x를 입력받아서 어떤 처리를 한 다음에 한 점만 뽑아낸다. 이것이 필터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x에 이 숫자가 여러 개 들어있겠죠? 즉, 이게 5x5 필터라 5x5면 5 곱하기 5 곱하기 3의 숫자가 들어있는데 이걸 한 개의 값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처음부터 많이 이야기했던 이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wx 플러스 b라는 폼 보셨죠?
이걸 이제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텀인데 이것을 사용해서 한 값으로 만들어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이 값을 x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5 곱하기 5 곱하기 3개만큼 있겠죠? 이것을 뭐 간단하게 5개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x1, x2, x3, x4, x5가 되겠죠? 그것을 한 값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멀티 퓨처가 있을 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죠. 자, W가 뭔가요? 웨이트인데 여기서 W1, W2, W3, W4, W5 이렇게 주어지고 나머지 플러스 P를 하겠죠. 그럼 이 W 형태에 따라서 이 값이 어떤 하나의 숫자로 우리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뭐 Y라고 썼었죠.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가 흔하게 봤던 이 식을 사용해서 하나의 숫자로 만들어냅니다. 여기에서 이제 weight이라는 것이 어떤 숫자로 그러면 이런 입력이 있을 때 어떤 숫자로 만들어내는지를 결정하는 어떤 필터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또 좋아하는 렐루라는 것을 붙이고 싶으면 앞에 이렇게 렐루라는 함수를 하나 호출해 주기만 하면 바로 렐루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똑같은 필터, 즉 이 W의 값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고 똑같은 값을 가진 W, 즉 똑같은 필터를 가지고 다른 부분의 이미지도 봐야 됩니다. 전체 이미지를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보듯이 그림을 점차적으로 보듯이 옆으로 넘기면서 각각 값들을 그 점에 있는 값들을 가져오고 또 밑으로도 가겠죠.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하나의 필터, 즉 같은 값을 가진 웨이트를 가지고 전체 이미지를 한번 쑥 훑은 다음에 거기에서 각각의 점들을 한 값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도대체 몇 개의 이 점을 우리가 몇 개의 값을 모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실제로 이 값들을 알아야 웨이트의 개수도 정하고 또 그 다음으로 어떻게 넘길 것인가 하는 것도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산수예요. 그래서 혹시 비디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종이를 꺼내서 같이 한번 막 적어 보셔도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작은 이미지에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7 곱하기 7이고 그리고 필터라고 하는 요 한 번에 얼마만큼 우리가 읽을 것인가 하는 필터를 3 곱하기 3이라고 합시다. 자, 필터가 한 번 읽어서 한 값을 뽑아내고 이 점에서 한 값을 뽑아내겠죠? 그런 다음에 이 필터를 옆으로 또 움직여가지고 또 한 값을 뽑아내고 해서 이미지 전체를 볼 텐데 몇 개가 나오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다는 이야기죠. 답이 나와버렸나요?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옆으로 몇 번이나 갈 수 있을까요? 네, 5번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밑으로 가게 되면 5번.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출력의 값은 5/5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칸씩 움직였죠. 여기서 이렇게 한 칸씩. 그렇죠? 한 칸씩 이 필터를 옆으로 움직였는데 이 값을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스트라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라이드의 크기가 1이다. 이 말은 우리가 한 칸씩 움직인다는 이야기고 스트라이드 크기가 2다 라는 말은 우리가 이 필터를 두 칸씩 축축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스트라이드를 2로 한번 잡아볼까요? 필터의 사이즈, 이미지의 사이즈는 똑같고 스트라이드 2다. 그러면 우리가 총 몇 개의 점을 뽑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한 점을 뽑아낸다 그랬죠?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이만큼 움직이죠? 스트라이드가 2니까 두 칸씩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또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3/3의 이미지로 우리가 출력이 3 곱하기 3의 아웃풋이 생겨나게 됩니다.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n 곱하기 n의 입력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필터 사이즈를 f라고 했을 때 그럼 총 몇 개의 값이 뽑아질 것인가 우리가 이 이미지에 이 필터를 적용했을 때 이런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고 이게 크니까 그런 다음에 스트라이드 몇 칸 움직일 것인가를 나누고 그리고 플러스 1을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스트라이드가 1일 경우에 이미지 사이즈가 7이고 필터 3일 때 스트라이드 1이면 이런 우리가 5라고 나왔죠 아까? 근데 이런
간단한 식에 의해서 산수를 하시게 되면 5가 되고, 스트라이드 2가 되면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3이 나오게 됩니다. 스트라이드 3은 어떨까요? 스트라이드 3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수를 한번 해보시고 이거 어떤 스트라이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미지와 여러분 필터 사이즈에 따라서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 사이즈가 7을 입력했는데 이런 이제 필터를 한번 적용하게 되면 나오는 값이 5 곱하기 5의 이미지 또는 3 곱하기 3의 이미지 해서 이렇게 큰 이미지를 줬더니 자꾸 작아집니다. 이미지가. 자 이렇게 작아져요. 자 이렇게 작아질수록 문제는 어떤 우리가 정보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실제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는 이 패딩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 테두리에다가 0으로 이렇게 값을 두르는 하나의 입력을 가상적으로 있다고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이전에 이 그림이 급격하게 작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모서리다 라는 것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 네트워크에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패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원래 이미지가 7 곱하기 7이었는데 우리가 3 곱하기 3의 필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스트라이드는 1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기 추가하여 패드를 한 픽셀씩 넣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값이 얼마가 될까요? 패드를 한 픽셀씩 넣는다는 것은 이렇게 싸기 때문에 전체 이미지가 9 by 9로 변하는 거죠. 7 by 7에서 이렇게 패딩을 하게 되면 9 by 9로 변합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하면 되죠. 얼마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3 by 3. 자, 이것이 바로 7 곱하기 7이 나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지를 원래 7 by 7로 넣었는데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실행시켜 놔도 같은 사이즈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보통 패딩을 해서 원래 입력의 이미지와 또 출력의 이미지가 이렇게 같아지게, 사이즈가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것을 굉장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레이어, 하나의 컨볼루션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이 작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5 곱하기 5 곱하기 3의 필터 1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똑같은 값을 쓰기 때문에 이 웨이스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필터 1이라고 하는데 전체 훑게 되면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 사이즈는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터를 이거는 이제 오케이, 이건 이 필터는 되었고 다른 필터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셋의 웨이트이 있겠죠. 그 필터를 이용해서 이번에 필터 2라고 합시다. 하나를 더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필터 1에서 온 거고요. 1에서 온 이미지고 이것은 이제 필터 2에서 온 하나의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필터 2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뭐 한 두 개만 할 게 아니라 필터를 6개를 동시에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각각의 필터는 웨이트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값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 다음에 6개의 필터를 이 컨볼루션 레이어에 적용시키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떤 형태의 값이 될까요? 6개의 필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깊이는 6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은 필터의 개수와 항상 같고 그리고 이 두 값은 아까 앞에서 계산한 것처럼 이 전체의 이미지와 나의 필터 사이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패딩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28 by 28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고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컨볼루셔널 레이어의 계층인데 이것을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런 형태로 32 곱하기 32, 3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런 컨볼루션과 또 렐루를 동시에 써서 적용을 합니다. 6개의 필터 5 곱하기 5 곱하기 3의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 깊이가 6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값은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실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번 더 컨볼루션 또는 여러 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불러던데 이 액티베이션 맵에다가 이제 또 컨볼루션 레이어를 적용합니다. 여기는 이제 10개를 사용하고 이 깊이가 얼마였죠 아까? 이 깊이가 6개였죠? 그러니까 이것은 항상 이 앞에 깊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0개를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이게 10개의 깊이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사이즈는 얼마가 될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이 사이즈와 관계가 있겠죠? 이 사이즈에 5x5를 적용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레이어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weights에 사용되는 베리어블 개수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weights의 개수는 바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6 이것이 6개를 썼으니까 그 weights의 개수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값들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값들은 다른 뉴럴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초기화를 합니다. 랜덤하게 어떤 랜덤하는 방법으로 또 이니셜라이즈 하는 방법으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